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은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심칩 대란이 일어나면서 SK텔레콤에 납품하는 유심칩 제조업체인 유비밸럭스와 S큐어가 시작부터 상한가에 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킹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한사, 인스피언, 모니터랩, 센즈랩 등 이런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들이 집중적으로 어, 관심을 받았다. 덕분에 최근 주도했던 대부분의 타 섹터들은 수급이 들어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장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요. 왜냐면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거의 저시총이에요. 저시총에다가 부담되는 구간인 종목들이 되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사리 매매를 못했을 거다 이렇게 봐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첫 상한가 친 종목도 음 이게 한덕수 관련주거든요. 근데 열폭이잖아요 우선주에.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의 잡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속주 측면에서 들어온 종목, 그래서 잡기는 부담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금일 점상 쳤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사기예요, 사기. 미친 듯이 상하거든. 그 내가 보면서 야, 다른 정책주들은 다 죽었잖아요. 뭐 인물주는 다 죽었는데 이쪽 뭐 한덕수 테마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 그대로 뭐 투기죠. 투기자 완전 도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을 잡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항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고요. 뭐 그 외에서는 뭐 보면 거진 그냥 묻지마로 수급 들어오는 종목도 상당히 있고 거의 뭐 저시총주들이 상위순을 이렇게 좀 차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니터랩, 뭐 SGA도 그렇고, 뭐 인스피언, 그다음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그 가입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탈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LG 헬로비전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보면 뭐 페플라스틱하고 그 한덕스템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어, 주니어가 한국을 이제 방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호텔 신라가 수급이 또 들어오고 좀 엉뚱해요. 금일 같은 날은 좀 엉뚱하게 뭐 그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종목들이, 그래서 뭐 하락을 보면 정책주들이 대개 이제 급락이 나왔다. 그동안 잘 갔던 정책주들이 있잖아요. 정책주들이 뭐 특히 인물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자리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하방으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유양품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야, 뭐 정책주들이 급락이 나온다고? 인물주들이야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이해됩니다. 이제 뭐 재료가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거에 이해가 되는데 그래 정책주들이 밀린다고?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아마 금일 그 매수한 뒤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좀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왜냐면 제가 지난주 어, 금요일 날 때 일자리 관련주를 강조해 드렸잖아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어. 오히려 밀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이메딕스. 파이메딕스 같은 경우는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거래량이 너무, 얘네들은 너무 티나게 매집을 했습니다. 2차 매집. 그런 다음에 21선 넘기고 다시 또 무너진 형태긴 한데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양 잡고 이렇게 좀 모양 잡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세력이 크게 이제 큼지막하게 수급을 넣었고 그 다음에 빠져나온 구간이 없어요. 대부분 세력들이 물량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휴지메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강홀딩이에요. 뭐 어차피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고 하방에서의 이런 그 움직임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SV 인베스먼트,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종목보다 좋은 종목들이 널렸어요 지금. 조정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느긋하신 분들이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손절하셔도 상관없어요. 1, 2% 정도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근데 그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떨어지는 좋은 종목도 많단 말이에요. 맥점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보여가지고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자르셔도 돼요. 자르시고 금일 제가 생각한 그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하고 HB 인베스트먼트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주 UDM테 이건 이재명 관련주제 에너지 이젠 그 고속도로 관련주를 이렇게 두 종목 UDM텍하고 MI 큐브 솔루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보시고 이번 주에 반응이 없다. 그럼 그냥 버리세요. 왜냐면 현재에서 제가 말씀드린 뒤에 크게 밀린 자국은 없어요. 뭐 해봐야 마이너스 1, 2%이기 때문에 이번 주 끌고 가 보시고 수급이 안 들어온다.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냥 매도하시고 안 들어오면 버리세요. 이번 주 내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가 8,000원 부근 이 저가선 앞전에 이 저가선을 깨트리면 깨트린 상태에서 종가로 깨트린 상태에서 끝나면 실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낸다는 얘기니까 안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럼 그냥 버리세요. 그게 맞습니다. 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주는 제가 전에 대형 컴퍼니, 그다음에 오픈룰, 원티드랩, 그리고 이즈코프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멍 때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멍 때렸다.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하면서 근데 유양품 관련주 중에 제가 꾼비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꾼비도 금일 이렇게 갭을 메꾸고 그다음에 수급 흐름이 좋지 않은 거 봐서는 아무래도 SK텔레콤 쪽 이젠 그 부안주 쪽이나 뭐 이신치 제조업체 쪽 그런 쪽으로 수급이 물리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목도 좀 뒤처지는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집중이 막 강하게 되다 보니까 그 외 섹터들은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일은 들어와야 된다. 금일은 뭐 살짝 뭐 밀릴 수 있어도 한번 장대 한 번 달린 게 정상입니다. 꿈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주 같은 경우 필수죠. 저출산 관련주들이나 일자리 관련주는 저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뭐 이젠 그 대통령 선거에 이젠 뭐 이재명 대선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 쪽에는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결정이 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저출산하고 일자리예요, 청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된 이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6월 달에 갈 수도 있는 거죠. 5월 달, 5월 달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바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꿈비 꺼냈네. 유양품 꿈비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그럼 대형 컴퍼니 일자리 관련이죠.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 나오는 척하다가 미뤄졌어요. 꽤 버텼습니다. 그래도 오픈롤이나 이주코프나 원티드랩이 하방으로 먼저 세게 밀릴 때 얘는 보합권을 꽤 오래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민 거거든요. 근데 좀 당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왜 밀린 거냐. 그리고 보혜수 물량이 막 풀렸다 이런 내용들이 뭐 나오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얘네 지금 뭐 1,000억대잖아요. 시총이 2,500억 정도 때 제가 그 매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에서 물량 풀리다는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왜냐면 거의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 매수했거든. 하나 얘네들이. 그래서 부에서 물량 풀린다고 해도 팔겠어요? 손해인데 엄청 손해인데 안 팔지.
그러니까 오히려 무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땐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상승 나오고 눌림 자리 잡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상한가에 쳐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이 좋으면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손절 물량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금일 일자리 관련주 호가창 보면 의도적으로 그냥 뭐 시장가로 매도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력들은 그렇게 떨구질 않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을 오늘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이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손절을 좀 많이 때렸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때릴 자리가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왜냐면 저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날 이제 밀릴 때마다 뭐다? 추매하셔라. 밀릴 때마다 모아나 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상승이 나오는데 단기적 상승 나온 뒤에 옆으로 긴 다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운이 좋으면 이제 바로 상승 나와서 앞전 고점 돌파도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이렇게 긴 다음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금일 전일 그러면 장대 한번 나와줬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대형 컴퍼니는 부담이 없고요. 오픈율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렇게 밀었다고? 보세요.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그냥 민 거잖아요. 이 정도 수급이면 원래 추가 상승 나오고 미는 게 정상인데 안 나오고 밀었잖아요. 그것도 1차라 그럼 2차락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고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등 나올 걸 봤는데 바로 세게 밀어버리더라고 한 12%까지 밀어버렸는데 장 초반에 이제 밀렸을 때 이제 매수하신 시청자님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상한가 몸통아리에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니스 때 버린 거랑 비슷하다. 물론 이 부분부터 뭐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쉽게 죽이겠느냐.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나 회복은 해줘야 된다. 모양 나왔을 때 회복해주는 모양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봐요. 장단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 20% 정도는 한 방 나와주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금일 한번 흐름 좀 지켜보고 모양 나오는 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관련주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원티드 랩도 그렇고 원티드 랩도 거의 300일선 부분까지 또 그대로 밀어버리는데 갭을 메꾸고 첫 번째 상한가 들어오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형 컴퍼니가 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대형 컴퍼니는 확실히 맥점이어가지고 모양이 시세가 1차적인 시세가 나온 자국만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시세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컴퍼니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폭이라고 한다면 원티드랩하고 오픈룰이 짱이에요. 고점 대비 40% 빠졌어. 갭 메꾸는 거 모자라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뺀다고. 저는 이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면서 그냥 인물주 빠지는 건 이해가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주가 빠지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일 소멸이에요. 인물주는 정말 위험한 거고 대통령이 돼도 한 번 정도 수급 한두 번 수급 들어오고 바로 미는 게 인물주라서 정책주는 지속적인 거라도 있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이후에 올라갔잖아요. 직장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슷해요. 정책주들은 쉽게 죽질 않아요. 근데 일단은 일시적 한번 민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막 하도 따라 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로 인해서 막 따라 붙고 하니까 조정을 이렇게 내보낸 거다. 얘도 2차 하락이죠. 똑같죠. 오픈노라고. 그 재미난 거는 왜 이렇게 미냐. 미는 이유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미는 게 과거랑 틀려요. 더 심하게 미는 측면이 있어요. 이즈코프 같은 경우는 뭐 300일선 부분까지 밀어버렸으니까 얘는 말 다 했죠. 이놈도 12월달 초에 형성된 첫 번째 상한가 몸통까지 들어왔어. 나 이거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수급을 이렇게 넣어버리고 보면서 혀를 내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금일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일자리 관련주는 장대 한 방씩은 나오는 건 분명히 보인다. 저 이렇게 보는 거죠.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또 추가적으로 민다? 매도하지 마요. 그냥 버텨요. 묻지마로 버텨 그냥. 그냥 황당하지만 더 밀린다는 건 뭐 생각도 안 하지만 혹시라도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냥 물리세요. 아 진짜 그냥 물려 있는 게 나아요. 특히 대형 컴퍼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생명 같은 경우 2만 원대 물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물리시는 게 더 나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아요. 하도 말이 안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 일단 일자리 관련주는 금일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유아용품 관련주에서는 뭐다? 꿈비만 보세요. 꿈비 좋네 차트 보니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자체를 제가 좋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 제가 이제 WCP 같은 경우는 금일도 역시나 추가 시세가 나왔고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대장 거래량이 실렸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따라 붙는다? 물론 살짝 밀리는 척 하면서 밑구리 달고 한 번 더 신고가 나오면서 장대 한 번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따라 붙으신 것보다는 5일선이 좀 더 올라올 때까지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는 음봉 지역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수요일 날 때 맞나요? 수요일 날 때 추가적으로 또 살짝 밀렸을 때 공략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한 번 밀리고 다음 날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이제 밑골 달리는 양봉 한번 기대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 거친 게 맞는 거고 굳이 추가만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봤을 때 14,000원 부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상방이. 14,000원대까지는 최소 열려 있기 때문에 가긴 갈 거다. 근데 바로 가기보다는 바닥에서 터진 거라서 조정 흐름 나오면서 서서히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정 잡혔을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시작하시고 밀렸을 때 재매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본다면 제가 뭐 LNF, 코스모 신소재, 뭐 윤성 FNC, 그럼 JEO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이제 단기전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좀 가져봤어. 일단 JEO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죠. 이 종목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하고 연동이 될 수가 있다. 탄소 나노 튜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엮일 수가 있다. 그 21선을 굉장히 좀 쉽게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메가터치도 뭐 조금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WCP하고 자이글이 강하게 들어왔죠. 금일은 보시면 근데 얘네들만 들어오고 다른 애들은 들어오질 않았다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다른 종목은 좀 찬밥 신세였다. 그래서 반대로 WCP나 자이글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제휴 같은 종목들 괜찮다고 보거든요.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일 뭐 전일 같은 경우는 3%까지 가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매수하셨으면 끌고 가세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요. 굉장히 좀 낙폭이 심하고 상방으로 강하게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메가터치. 메가터치도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탄소 어쩌면 나트륨 관련된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메가터치도 내일 만약에 금일 만약에 밀린다 또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밑꼬리 달리면서 앞전 고점 돌파 넘길 확률이 있거든요.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메가터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메가터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휴는 당연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메가터치 좀 좋게 보고 그럼 A 프로를 좀 좋게 봅니다. A 프로 이쁘게 조정이 나왔어요. 얘도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치고 다음날 갭상승으로 입구리 쳤죠. 음봉입니다. 그래도 상승형 음봉이야. 양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친 다음에 다음날 어때요? 밀리면서 갭을 메꾸면서 소폭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금일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정말 한번 건드려 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봐요. 1%로 시작을 하네. 얘도 2% 상승 나왔네. 그럼 살짝 상승 나오면서 밀 수가 있거든요. 살짝 바로 시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시작에서 1% 시작한다면 따라 붙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초가 형성된 다음에 한번 밀 것 같거든요. 밀고 밑구리 단 형태로 장단법 날릴 것 같아요. 근데 1%라면 잡으셔도 돼. 그냥 시초가 1% 시작하잖아요. 그냥 잡으세요. 어차피 일시적으로 저점 깨트리고 밑구리 달고 가는 게 순식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는 거기 때문에 1%에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1%대에서 바로 시작해서 양봉 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금일은 JO, 메가터치 A 프로 그대로 보고, 그럼 일자리 관련주 보면 대이원 컴퍼니를 원픽으로 보고, 오픈을 그다음에 원티드램, 이즈쿠프 이런 식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나쁘지가 않아 가지고. 그에 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나? 없네요. 다 설명 드렸네요. 그래서 다시 강조되지만 일자리 관련주,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강조 드린 거죠. A 프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맥점 잡기 쉬워요. 그래서 내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메가터치도 살짝 밀렸을 때 공략 가능하다. 그럼 JO는 끌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다만 오세요. 굉장히 행운이에요. 금일같이 또 금일에 또 추가적 밀렸어 잡으시면 행운입니다. 그런 다음에 끌고 가면 되니까. 바닥에서 잡으신 경우는 끌고 가고, 좀 위에서 매수를 했다 너무 그럼 부담이 되시면 금일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자리 관련주 급등 안 나오고 또 밀린다, 그냥 물리세요. 어차피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형태거든요. 일자리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